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 출신 방송인이자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현모입니다. 2010년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던 영화의 제목이죠. 이 소설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데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 책에서 화자는 당시에 저와 같은 저널리스트였습니다. 나이대도 저랑 비슷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기 위해 무작정 여행길에 올라서 이탈리아에 가서 신나게 먹고, 인도에 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뜻밖의 사랑을 만나는 내용인데요. 일에도 연애에도 몹시 지쳐있던 저에게 이거다! 하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달라져서 나를 살피고 돌보는 자기계발 프로그램들이나 서적들도 인기고, 또 워라벨이니 힐링이니 MBTI니 뭐 이런 단어들도 흔히 사용되지만 10년 전만 해도요, 명상? 그게 뭐 하는 거지? 뭐 하러 하는 거지? 그런 좀 뜬구름 잡는 개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명상이 뭔지 전혀 몰랐고요.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시끄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며칠만 방해받지 않고 숨어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직장인에게는 황금과도 같은 여름 휴가를 명상에 몽땅 투자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저의 직업적인 장기를 살려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투철한 검색과 리서치 끝에 인도에 있는 한 유명한 명상 학교를 알아낸 거죠. 그리고는 인도를 가본 적도 없는데 인터넷에 있는 후기들만 읽어보고 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금쪽 같은 일주일의 휴가를 앞, 뒤로, 주말까지 꽉꽉 붙여서 이 명상 학교의 프로그램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는 전 세계 어디에도 겁도 없이 혼자서 잘만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이거 돈 낭비로 끝나면 어떡하지? 나머지 기회비용이 더 크면 어떡하나? 막판까지 잔금을 보내지 않은 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간이 충분히 기니까 만약에 갔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짐 싸서 행선지를 바꿔서 딴 데로 가면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저는 그렇게 훌쩍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통 평소에 사진 잘 안 찍는 분들도 여행만 가면 사진을 무지하게 많이 찍잖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인도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 이 분신과도 같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핸드폰을 잠깐 꺼두는 것만으로도 휴식의 질은 높아진답니다. 그러면 핸드폰 없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요가와 명상 수업이 시작돼서 밤에 일정이 다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면 바로 골아 떨어졌거든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국적, 또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한 20분 정도 계셨는데 수업이 끝나면 서로의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나누되 식사 시간에는 대화가 금지돼서 입안에 든 음식의 맛을 온전하게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핸드폰이 차지하던 시간이 오롯이 나 자신과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 열흘간의 그 어마어마했던 여정을 전부 다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순 없지만 제가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록 야자수 나무가 펼쳐진 이국적인 바다에는 발을 담그지 못했지만 바다를 가지 않더라도 제 안에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나의 내면 속의 바다가 너무너무 파랗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쳐다보게 된 게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발견할 수 있어서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에 발맞춰서 살려고만 했지 정작 나 자신과는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었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이 눈에 보이는 육지와 같은 외부 세계가 있는 것만큼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커다란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유를 쉽게 들어보자면요. 그곳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명상 수련을 하면서 저는 마치 스쿠버 다이버처럼 이 마음속에 있는 광활한 내면 세계를 탐험하면서 구석구석 손전등을 비춰보게 됐는데요. 그동안 미처 의식하지 못했지만 긁히고 깨지고 상처가 난 돌멩이도 있었고 또 오래돼서 무르고 무디어진 자국도 있었고요.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만 알아서 기특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는 해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고요. 신기한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인도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인도를 가봤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바로 캠퍼스에 갔다가 또 다시 공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으니까요. 그냥 저의 경우에 우연히 이 모든 걸 터득한 장소가 인도였을 뿐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스튜디오에 서 있는 제 안에도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엄청난 바다가 웅장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잔잔하게 찰랑찰랑 거리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바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마치 콜럼버스가 원래 있던 신대륙을 새삼 발견하고 돌아온 것처럼 새로운 세계 하나를 통째로 등에 업고 돌아온 저 어땠을까요? 당장 돌아오자마자 회사부터 때려쳤을까요? 휴가를 끝내고 맞이한 첫 출근 날 사무실 문을 너무 힘차게 벌컥 열어젖히고 들어가서 선배들이 깜짝 놀라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 안의 우주를 완전히 내 편으로 삼고 한쪽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안팎의 양쪽 눈을 다 뜨고 회사 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진로에 대한 결정은 이렇게 지내본 뒤에 내려도 늦지 않다. 절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지 말자. 이게 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는 인사도 더 씩씩하게 하고 건배도 더 큰 소리로 하고 당장 내일 사표를 낸다 해도 후회 없이 활기차게 기자 생활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게 놔둘 수 있었는데 언제쯤 제가 커리어의 전환이라는 삶의 중차대한 결단에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퇴사를 실행하기 1년 전 흥미로운 일에 제의를 받았습니다.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와 같은 이 가톨릭 형제 자매들에게는 비교적 친숙한 매체인 가톨릭 비타곤이라는 잡지의 기고 의뢰였습니다. 마침 직업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글을 자주 써야 하는 게 매우 괴로웠는데 이건 한 달에 한 번 자유롭게 각계각층의 나름 행복해 보이는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의 행복의 비결을 인터뷰하고 칼럼을 써달라는 주문이었죠. 자신은 없었지만 소박한 신앙 잡지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서 저는 제안을 오케이 했고요. 이럴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햇수로 7년째 저는 이 부업을 취미처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냥 늘 어울리던 또래 친구들, 동창들 혹은 가족 친지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하고 그 안에서만 안부를 주고받거나 근황을 나누고 또 가끔은 고민을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인터뷰 코너를 맡고 난 후로는 연세가 많게는 90대 중반인 분들도 찾아뵐 수 있어서 나와는 차원이 다른 미래를 장기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시각을 얻어오기도 하고 또 직종도 학자부터 사업가, 운동선수, 연예인, 또 종교 불문, 성직자까지 두루두루 찾아갈 수 있어서 시야도 또 관점의 폭도 넓어지더라고요. 매번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 머릿속이 수많은 영감으로 가득 찼는데 인터뷰 한 번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준비하려고 그들이 쓴 책을 읽거나 그들이 나온 강연을 예습해 가기도 하고 또 인터뷰 끝나고 며칠 뒤에는 인터뷰한 내용을 복기하면서 텍스트로 정리하는 과정까지 거치니까 한 번 더 곱씹고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난 것처럼 제 삶에도 실질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점. 이렇게 8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복이 뭐냐, 혹은 그게 다소 모호하다면 성취감, 만족감, 편안함, 활력, 이런 긍정적인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올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결국 몇 가지 공통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표현하는 언어는 달라도 대략 다음의 3가지로 제가 추려볼 수 있었는데요. 첫째, 내가 가진 재능에 헌신하며 재능을 통해 생산하라. 둘째, 생산의 궁극적 목표에는 나만 그리지 말고 다른 이들을 함께 포함시켜라. 셋째,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였습니다. 어떠세요? 실망하셨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3줄을요, 가만히 찬찬히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세요. 저의 경우는 이 1, 2, 3를 곰곰이 저에게 적용해 본 결과 정확히 1년 뒤에 퇴사라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